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그 2단원에 있는 지구 시스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태양계라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의 여러 가지 시스템 상호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태양계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태양, 예, 그리고 행성, 외소 행성, 그리고 소행성, 해성, 위성, 즉 태양계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들을 갖다가 이루는 시스템을 태양계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죠. 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서 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지구 시스템은 크게 직권, 그리고 기권, 그리고 수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외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요소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권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면은, 자, 지구 표면,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면의 깊이가 약 6,400km가 나와 있죠? 자, 6,400km까지의 영역이 있는데, 지진파의 속력이 크게 변한 곳을 경계로 4개 층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냐면은, 지진파가 되겠죠. 그죠? 그 지진파를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무슨 파 했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S파와 P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S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 모두 다 통과 가능한 파동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P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만 이제 통과가 가능한, 우리가 그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PSC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진원의 깊이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해 주게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차차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개 층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는데, 이로 인해서 지진파의 속력으로 우리가 4개 층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은 이제 지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각인데요. 자, 지구의 껍질 부분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요. 봐봐. 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여기가 우리가 무슨 지각을 해주게 되냐면은 여기를 대륙 지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륙 지각.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해양지각이라 그래요. 해양지각. 자, 해양지각 얘기해주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대기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이제 대기압만 있는데 여기는 대기압도 있지만은 물이 늘어져 수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해주게 되면은 밀접한 정도로 갖다가 얘기해주는 걸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해주잖아, 그지? 그래서 눌리는 게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다 보니 밀도가 여기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각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규산형 강물로 이루어져 있다로 나와 있는데, 자, 규산형 강물이라고 얘기해주는 거, 이거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 그지? SiO4 4가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광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규산형 광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지표에서부터 깊이는 5에서 약 35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멘틀 가보겠습니다. 자, 멘틀 같은 경우엔 부피가 약 80%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0%. 그리고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로. 자,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해주는 게 되게 애매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없어요. 그죠? 유동성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멘틀 같은 경우에는 반 액체 그리고 반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액체 괴물 있죠, 액체 괴물, 그지? 그 액체 괴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걔를 갖다가 우리가 액체로 말하기도 애매하고 되게 고체로 말하기도 되게 애매하던데 좀 고체 가깝기는 하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깊이는 약 35에서 2,90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외핵이라고 나와 있죠. 자, 외핵, 철과 니켈 등 무거운 수로 구성되어 밀도가 크고 액체 상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금속의 대류로 나와 있어요. 액체 상태의 금속의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갖다가 지구 자기 권역이라고 해서 벨 앨런데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벨 앨런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내핵, 외핵과 성분이 비슷하지만 고체 상태다라고 나와 있죠. 고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물질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화산활동을 기구에 방지된 물질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요. 자, 염료의 근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권인데요.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으로 지표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 분포한다. 전체 대기 질량의 약 99%가 높이 약 32km 밀집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의 약 4개의 권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로 나와 있는데요. 자, 대전 입자가 극지방의 대기를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 반응과 빛을 내는 현상을 갖다가 오로라고 얘기를 한다.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구,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 권역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 벨 앨런대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대전된 입자가 이렇게 태양풍으로 인해서, 이게 태양이면은 뻥 하고 태양풍으로 인해서 이 입자들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가지고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지구 베렐론대 쪽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질량도 매우 적고 전하를 띠고 있고 자기장을 만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전자기력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FBI 이런 거 어디서 공부해 본 적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 때. 그래서 FBI로 인해서 플러스 입자나 마이너스 입자에 따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극지방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면은 입자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스파크를 띠게 되는데 그 스파크가 빛이잖아. 그지? 빛인데 그 빛이 커튼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그걸 우리 이제 오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는 우리가 어디서만 관측이 가능한 거냐면은 극지방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인데요. 먼저 대류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안정한 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안정 층 이유가 뭐 때문인 거냐면 이제 대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대류를 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류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흐르는 성질의 상태여야 됩니다. 하나는 액체, 또 하나는 기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밑에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위에가 뭐가 돼야 되면 차가워야 돼요.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대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결국에는 밀도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류가 밀도차. 자, 밀도차 때문에 우리가 대류가 발생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걸 갖다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다시. 자, 부피분의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밀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밀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뜨겁잖아. 온도가 뜨겁잖아.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열팽창이라는 거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뜨거워 보니 이게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밀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요. 그럴 때 밀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가웠던 물질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웠던 물질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대류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대류권 같은 경우는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대류권과 또 어디냐면은 중간권인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여기 위아래 계속 이렇게 대류가 발생되다 보니 2층 자체가 안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가 비행기 항로로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류 때문에 막 비행기 막 뒤집어지겠죠?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아무튼 간에 되게 불안정한 층이다. 그리고 다량의 수증기가 대류하면서 눈, 비, 구름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층권 가보겠습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위에, 자, 오히려 여기 위에가 애들이 어때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높이 20에서 30km 구간에 오존의 농도가 높은 오존층이 존재하고 이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흡수하는 역할을 해준다 기억해 주시고, 자, 오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자면은 세 개의 산소 기체가 자외선을 만나가지고 두 개의 오존 기체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요,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공기가 80%가 전부 다 어디에 물려있냐면 대류권에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상현상 나타나기를. 왜냐면 아니, 공기 중에도 수증기가 굉장히 희박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뭐 선생님이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이산탄소가 0.03%, 그리고 아르곤 0.93%, 그 중에 수증기가 이제 0.01%가 있어요. 근데 그 적은 수증기도 거의 다 이제 대류권에 있다 보니까, 저기 중간권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구름을 만들어야지 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할 텐데, 그래야 기상현상이 일어날 텐데,
없다라는 거죠, 수증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건이죠.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급하게 상승한다. 왜냐면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고 이제 오로라가 관측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화층과 불안정층에 대한 구분에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안정한층은 아래로 차가운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상황이고, 불안정한층은 아래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상승하려고 하고,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어가 하강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류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라는 갖다 우리가 구별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특징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특징인데요. 특징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리자면은, 자, 태양토는 자외선 등 유인 물질을 차단하여 지표의 생물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자외선 등 유인 물질을 차단한다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존이죠. O3. 그죠? 자, 온실 효과를 일으켜 생물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쵸?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수증기로 인해서, 그지? 그리고 뭐 온실 효과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니까 수증기는 아니라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겠지만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라고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왜냐면 적외선을 흡수를 하거든요. 예, 뭐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애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면 뭐 온실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적당 온도를 유지하느냐, 그게 물이냐, 뭐 물뿐이 아니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애는 이산화탄소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생물의 호흡, 그리고 광합성. 광합성은 누구 말하는 거죠? 네, 식물만 하는 거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자, 수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수권. 자,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의미한다. 자,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의미한다. 자,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등등이 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수라고 얘기해주고, 나머지 여기 뒤에 보시면은, 빙하, 지하수, 강호수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육수로 구별을 짓는다. 육수. 알겠죠? 이게 육수가 그 고기 육수가 아닙니다. 육지에 있는 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육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끝나고 냉면을 먹어야겠네요. 배고프네요. 네, 아무튼 혼합층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혼합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밑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바람의 영향으로 서로 섞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혼합되어 있다고. 그죠? 그래서 기표의 상관수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혼합층 일정한 거 보이시죠? 자, 바람이 강해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껍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위치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중위도 지방이에요. 중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제일 강하게 부는 이유가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와 바람이 가는 게 서로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위도 쪽이 바람이 제일 많이 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절, 위도 등에 따라 혼합층의 수온과 두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수온 약층에서 나와 있는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서 연지운동을 말해 놨는데, 이 연지운동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대류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혼합층과 심체 사이의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야 되는 건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봐더라도 지금 밑에가 오히려 차갑고 위에가 뜨거워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심해층 나와 있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낮다. 계절이나 기표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죠?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가다 보면 이게 점점 물에서 이제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점점 희미해져요. 근데 심해층 가보면은요, 깜깜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봐보면은요, 뭐 깊이 잠수던 사람이 막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막 태양빛이 막 보이는 그런 순간이 나오잖아. 그지?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눈을 갖다 대고 위를 이렇게 막 살펴보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아직 깜깜해요. 근데 깜깜한데 더 깜깜한 건 없죠. 깜깜하다는 건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 온도 변화는 거의 없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권에 대한 분포를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권에 대한 분포. 자, 빙하와 지하수, 뭐 해수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누가 많죠? 해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교양 하나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구에서 만드는 산소는 대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산에 있는 뭐 나무들 뭐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지구의 대부분의 산소는 사실 물에서 옵니다. 바닷물에서. 예, 거기서 많이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도와 계절에 따른 혼합층의 발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중위도 지역에서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고, 그죠? 예, 깊은 수심에도 수온 약층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위도 지역에서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적도에 근접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혼합층이 두께가 얇고 일사량이 많아 표층 수온이 높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 얘네들 온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수온 차이가 거의 적어서 헬스의 층상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예, 거기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참고용으로만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 전체에 분산하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열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에너지 들어오게 되는 걸 갖다가 분산을 시켜줘요. 분산. 바람을 이용을 해서 뭐 수증기가 옮겨가기도 하고. 자, 해양 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는 말로 보시면 되겠고. 자, 생물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생물권. 자, 지구상에, 다시요. 읽기 못하 됐네요.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아직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 그리고 미생물이 분포하는 영역으로 직권, 기권, 수권이 겹쳐서 분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 자, 광합성과 호흡으로, 생물은 광합성과 호흡으로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풍화를 일으켜 지구 표면을 변화시켜 해수에 녹아있는 성분을 흡수하는 등 각 권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생물들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런 거를 분해자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외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외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을 운석, 소행성, 태양, 달 등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식물 광선에 이용되고 대거 해수를 순환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자기장 유행 우주선이나 이제 코스믹 레이라고 그러죠. 코스믹 레이. 자,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고에너지 입자.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저 고에너지 입자 우리 지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 몸을 갖다가 그 입자들이 톡톡톡톡 하고 총을 우리 몸에 막 산발로 쪼고 막 쏘는 것처럼 막 팍 다 뜬단 말이야.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겠죠.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이로운 효과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구는 우주 공간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운석 외에는 물질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외권의 상호작용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오로라가 발생을 하고, 그죠? 성층과 존재하는 오존층에서는 자외선이 흡수가 되고, 그죠? 이런 경우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구 시스템에 대한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먼저 좀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마다 좀 가르치는 이 세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신 공부를 이 책에 있는 내용 외에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는 꼭 참고용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좀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각 권형은 독립적으로 얘네들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한 권의 변화에는 다른 것도 영향을 주며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각 권 내에서 혹은 서로 다른 권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직권과 직권간에 서로 상호작용에서 나와 있죠. 판의 운동에 의한 지형 변화, 그리고 지각 변동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기권과 직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산 기체 방출,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권, 직권, 그러니까 직권에 있었던 염분들이 수권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염류에 대한 공급. 그리고 만약에 땅이 지진 우르르르르 막 발생이 되면은 이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거기가 이제 진원이 돼가지고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권, 생물 서식처 제공이죠. 이거는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럼 생물권에서 이제 직권으로의 영양 영양분을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직권에게 영향을 준 거야. 바람이 직권에게. 그죠? 예. 어떻게 되겠어요? 벽을 계속 싸대기 때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깎이겠죠. 예, 이렇게 영향을 보시면 되겠고. 자, 바람으로 인해서 기권에게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자, 바람으로 인해서 그 기권이죠. 대기에 대한 대순환을 만들어내고. 전선이 그 온난전선, 한냉전선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예, 그걸 형성하면서 기단에 대한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자, 기권이 근원에서 수권, 해류를 발생시킨다. 해류가 뭐냐면 바다의 자다 흐를 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바다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여러분 집에다가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선풍기를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물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이 되겠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현상 나타나고 엘니뇨와 라니냐인데 이것도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서 배우게 된다면 해류와 대류의 순환에서 배우게 될 텐데 해류의 순환에서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되게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겠지만은 엘니뇨라는 거는 그 무역풍이라는 게 있어요. 예, 무역풍이 약하게 불 때, 예, 그리고 라니냐는 무역풍이 좀 강하게 불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친구들은 이제 뒤쪽에 이제 지구 온난화 개념 강좌를 들어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물권을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산소, 이산탄소에 대한 공급이죠. 기권에서는 그죠? 예, 이거는 광합성할 때 필요한 거고, 이거는 호흡할 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물권에 있었던 그 꽃들에 대한 어떤 종조와 포자들을 갖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얘네들 운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자, 풍화 침식 당연한 거죠. 이거는 바닷물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계속 여기를 때려주다 보면은 얘가 풍화 침식이 발생이 되겠죠. 예, 그 얘기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석회 동굴을 갖다가 형성을 했다. 예, 그 다음에 수권이 이제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수증기, 그리고 이산탄소와 산소의 흡수 및 방출, 태풍을 발생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 태풍은 사실 뭐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더 큰 의미로는 에너지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바람보다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해수의 혼합과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수권과 수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수권과 생물권에서 나와 있는데, 자, 수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줘 세포 내 물 공급, 그리고 생물체 운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생물권과 직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물권과 직권인데요. 자, 석현과 화석연료의 생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생물이 죽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석회암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화석연료가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화석연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화석연료를 생물이냐 아니면 직권이냐 애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건 직권 쪽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가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사람 같은 경우는 만지다 보면 얘들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막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약한 돌멩이 같은 거 만지면 그것도 우리가 풍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침시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에 의한 토양 성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토양은 굉장히 비옥해지겠죠?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광합성 호흡에 의한 대기 조성 변화 증산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생물권과 수권에서 나와 있는데, 생물체에 의한 용해, 그리고 부패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생물권과 생물권의 먹이 사슬에 대한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꼭 한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상호작용 관계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다 뭐가 되어 있어야 돼?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믿고 여러분들 한번 그 A4 용지 같은 거 하나 펼쳐가지고요. 이 그림 하나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뭐가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애들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봐. 나름대로. 뭐, 좀 더 제가, 뭐, 좀 컨설팅 해드리자면은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적을 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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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다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는 이제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태양 에너지 굉장히 많을 거고. 자, 뭐 여기에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이고 태양 에너지의 양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 원인은 태양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태양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연현상, 그죠? 자연현상은 생물활동의 근원, 근원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을 순환시키면 기상현상, 풍화와 침식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생물에 흡수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며 화석연료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멘틀테를 일으켜서 지진과 화성활동, 판의 운동을 일으킨다. 외계 운동을 일으켜 지구자기장을 형성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달과 태양의 인력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달과 태양의 인력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만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만류 인력을 보시면 되겠고, 해수면 높이 변화로 해안 지역의 생태계와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마가 생성되고 냉각되어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아, 자, 변성작용. 그러니까 변성이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용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성됐다라는 거는요, 얘는 열과 압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변성 같은 경우도 열과 압력을 많이 받으면 이제 저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잠시만요. 자, 갑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도별 불균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희도에서 태양의 고도가 높고 고위도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위 면적 대 지표에 받는 태양 복수의 에너지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이다. 그러니까 태양 복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저기서 말하는 이제 고도가 낮고 높고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태양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고도각이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정도가 될 거고, 여기는 어때요? 더 작을 거로 우리가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 등을 통해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 고위도 지역을 이동하여 에너지는 평형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자, 물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의 순환대를 일으키게 되는 주요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러면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물의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계산 문제가 뭐 간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공급량과 공급량, 그죠? 공급되는 것과 이제 소모량에 대해서는요, 서로 일치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대기 중에 수증기라고 얘기해 보면은 증발 320, 얘가 증발 60이 되잖아, 그지? 그 두 개 합치면 380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대기 중 수증기에서 나가게 되는 애들이 누구야? 강수가 돼서 나가겠죠? 이것도 380이 될 거야. 그러니까 공급량과 소비량이 서로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또 한번 봐볼게요. 딴 걸로. 딴 거를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 자, 얘가 나가게 되는 게 60이고, 또 지하로 침투돼서 지표 유출이 36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친 게 뭐가 돼야 돼요? 공급됐던 강수가 돼야 되겠죠? 어때요? 일치하죠. 그러니까 공급량과 소모량은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물의 평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치? 결국에는 물의 평형인데, 전체 물량은 일정하다. 지구시스템의 전체 물량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나와 있네요. 바다 육지 대기에 대해서. 저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소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탄소의 순환. 자, 탄소는 각 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자, 탄산염, 화석연료, 기권에서는 이산탄소, 그리고 수권에서 탄산이온, 그리고 생물권은 유기물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탄산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만나게 되면은 탄산이온이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CO2와, 이건 이제 많이 보게 될 식인데요. H2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H2CO3, 탄산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가 한 번 더 물에 이온화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EH 플러스 더하기 CO3, 이가 마이너스 탄산이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 탄소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뭐예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용해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이건 기체 용해도입니다. 네, 기체 용해도. 자, 기체 용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차가운 콜라에 탄산이 더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가 잘 일어난다. 플러스 압력이 높으면은 용해가 기체가 더 잘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탄소의 순환돼서 한번 가볼게요. 자, 탄소는 에너지 흐름과 함께 여러 형태로 변화해 존재하며 각 권을 순환한다. 이때 지구시스템의 전체 탄소의 양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약간 앞에서 물의 순환과 좀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예,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거는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는데요. 거의 외우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사실은. 자, 가볼게요. 뭐,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게 되는 거는, 직권이 아까 말했듯이 얘가 화석연료거든요.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연소시키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나오고 물도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직권에 있었던 화석연료가 이제 연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대기 중으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권에서 생물권이 가고 있죠. 그죠? 예, 기권에서 생물권, 이산화탄소가 생물한테 들어가서 광합성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생물권이 기권으로 간다고 나와 있는데 호흡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한다. 플러스 광합성이란 거를 통해서 산소를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하죠, 식물이. 자,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땅이 되는 겁니다. 유해가 해석돼요. 화석연료, 석회암을 형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권이 화석연료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권에서 기권으로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직권이면은 결국에는 그 화석연료들 어느 정도는 얘네들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화석연료들이 결국에는 열을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권에서 수소로 가는 거는 자,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온으로 해서 용이 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뭐냐면은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자, 물이 이산화탄소가 맞나요? 그러면은 H2CO3를 형성을 합니다. 이 녀석이 물이 한 번 더 이온화가 돼가지고 EH 플러스 더하기 CO3 이가 마이너스, 그죠? 이런 걸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온 형태로 해서 용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온이 상승해 이산화탄소가 다시 한번 또 방출이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수온이 상승하게 되잖아. 즉 이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되겠죠.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체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져요. 아니, 물론 이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더 증가하겠지만 기체는 그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갖다 방출하게 될 것이다. 뭐 사실 그 물에 녹아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체 물질들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다 방출이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건데 암석의 탄산칼슘이 녹아 바다로 운반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암석의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이 뭐냐면은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석회암인데 석회암이 녹아서 바다로 운반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해수의 탄산 이온이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이온으로 퇴적되어 석회암이 형성된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지각 변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각 변동인데요. 자, 지각 변동인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되면 말고와가 지표로 분출되고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산 활동, 지진 등이 있는데 지각 변동, 화산 활동이나 지진처럼 빠르게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대륙 이동이나 습곡 산맥처럼 서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변동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변동대라고 얘기해주게 되는데,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을 이어간 걸 갖다 우리가 화산대, 이거를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을 지진대라고 얘기해주게 되는데, 우리 이걸 갖다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얘기해주게 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화산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화산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 때 지진 때는 일치하지만 지진하는 것은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가 했던 말 똑같이 나오네요.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지진은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태평양 주변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불의 고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불의 고리. 전 세계 화산 활동의 약 80% 태평양 연에 따라 고리 모양으로 분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판 구조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러한 판들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갖다가 판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연약권에서 대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연약권은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유동성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반액체 파는 고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연약권의 이제 대류는 상하부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고 온도가 낮은 부분은 밀도가 커져서 하강함으로 대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류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류는 밑에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으면은 이렇게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구도 보면은요, 지구도 중간에 이제 멘틀이 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중심부의 온도가 높고 외곽된 곳의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류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판구조론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판구조론. 자,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러한 판들이 이동하며 나타나는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 판의 경계부에서 지진의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암석권 판에도 나와 있는데, 자, 해양판과 대륙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각과 상부 멘트를 일부러 포함하는 약 100km 두께의 단단한 부분, 뭐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해양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해양판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지만 밀도는 굉장히 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대겹도 누르고 있지만 물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두껍다. 그래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지밀인데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약권에서 나와 있는데 윤역성이 있는 고체 상태로 대류가 활발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판의 경계가 더 중요하죠. 예. 아이고, 다시요. 자, 나와 있는데, 자, 그 지진을 가보잖아요. 지진을 가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지진이 시작돼가지고 여기 땅까지 올랐다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진원과 진앙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쭉 가면은 우리 지면, 여기가 지면이잖아, 그지? 지면을 또 깊이 있는 여기에 있는 지진을 갖다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해요. 깊을 심자예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중발 지진이고, 여기가 이제 야탈 천자 써가지고 천발 지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판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판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멘트 대류의 상승부,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었다. 판의 생성에는 소멸이 없다. 대류 하강부의 기존의 판이 소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리고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상승부거든요.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사실 액체로 된 돌멩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오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굳으면은 이제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서 마그마가 뚫고 나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강부가 되다 보면은 여기서 판이 이렇게 소멸이 되겠죠. 이렇게 소멸이 되다 보니까 좀 오래된 판 같은 경우는 다시 열로 인해서 새로운 판이 돼가지고 순환으로 인해서 상승부 쪽에서 다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땅을 갖다가 이제 다시 순환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자, 해저지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해저지형.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해령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륙붕이 나와 있는데, 대륙붕 많이 나오지만 무슨 얘기냐면 대륙붕 같은 경우는 이쪽을 갖다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나올 수 있는 해구, 발산형에서 나올 수 있는 해령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를 갖다 이제 해저 산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해령 같은 경우는. 열곡 같은 경우에는 장력에 의해 지각이 갈라져서 생긴 V자 모양의 골짜기다. 열곡은. 자, 해구는 이제 뭐라면은 심해저에서 움푹 들어간 좁고 긴 곳 깊은 해저 골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가보겠습니다. 장력에 의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장력이라고 얘기해주고, 해양판과 해양판을 나와 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 자, 해령이 발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열곡을 따라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 화산활동이 활발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을 따라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천발 지진, 얕을천자가 되겠죠? 신발 지진은 오히려 수렴의 경계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서로 부딪혔을 때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어긋나는 경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되는데 변환 단층과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변환 단층.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보존형 경계. 그지? 횡 압력이 해가지고 이제 암석이 찌그러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해령 나왔고, 그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횡 압력에 의해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라고 나와 있죠? 자, 멘틀 대류의 하강부로 판이 섭입하여 소멸된다. 판이 섭입되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일본 해고 안데스 산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우상 열도 형성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뭘 형성한다고 얘기해주면 이걸 베니오프대를 형성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베니오프대.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마찰 열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지다 보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마그마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섬이 일본 해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게 해양판에서 나오게 된 거고, 지금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혀서 분명히 밀도가 큰 쪽에 이렇게 섭입이 일어날 겁니다. 밀도가 큰 쪽이. 그러다 보면 마그마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예,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물로 인해서 쉽게 굳어가지고 땅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일본 해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 해양판 쪽에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대륙판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 이 산맥, 이걸 갖다 우리가 스코 산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예, 여기도 중산에 좀 전에 했던 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여기 해구 나와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혔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니오프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건드렸을 때 뻥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그마가 나와서 굳었는데 이게 바로 일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땅이 지진이나 그런 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체가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한 곳이다. 그래서 섭입대가 형성이 되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구무에 이제 스코 산맥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천발 중발 지진 발생한다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자, 뭐 눈에 확인한다. 이거는 위에서 설명 드렸던 거니까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지도에서 확인하기 한번 가보시고. 자, 여기부터 가볼게요.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정적 영향 피해 산불을 일으키죠. 그죠? 화산가스들이 이제 산성비를 내려서 토양을 산성화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서물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면 이제 고체를 갖다가 얘기해주게 되는 건데, 자, 그 화산 세서물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면 사실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내보내는 건데 이건 고체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산사태를 발생시키고 불시대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가지고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고 이거 애들이 화산재가 이제 햇빛을 가린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햇빛을 가렸기 때문에 기온을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공기 운항 갖다가 방해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긍정적 영향 뭐냐면은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광상을 형성한다고 나와 있고, 자, 온천. 땅이 뜨거우니까 온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지형 형성된 관광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열 에너지를 난방 온수 공급, 지역 발전 등이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진 해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건물, 도로 등이 파괴가 되니까 이걸 다시 수리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불편합니다. 자, 긍정적 영향으로 뭐가 있냐면요. 지진파를 분석하여 지구 내부 구조와 물질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 자원이 매장된 지역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댐이나 도로 등의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땡땡땡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별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우리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권. 자, 그 다음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별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니뇨 발생은 땡땡땡이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고 그랬다고 나와 있는데 저거는 기권이 수권이겠죠? 무역풍이 약하게 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호흡과 광합성에 의한 대기 조성 변화는 가로 A에 A는 땡땡땡이 영향을 주는 예다라고 나와 있는데 생물권이죠, 생물권. 생물권이 이제 어디에 주게 되는 거겠죠? 기권이죠? 기권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 자, 6번에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것은 나와 있죠. 땡땡땡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7번에 자,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가 지구 대기의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오로라를 만드는 것은 땡땡땡이 주는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권이 기권이죠. 그죠? 외권, 그러니까 오로라 그 열권이죠. 외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8번, 9번, 10번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직거의 생성구조 나타낸 것인데 A와 D 중에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된 층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핵이라 그랬죠. A가 핵이죠. A 핵.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A는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B를 이제 외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를 멘틀, 그쵸? 그 다음에 D를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핵과 그리고 여기 외핵이죠. 외핵이다. 자, 대류가 일어나 지구 내부의 물질과 에너지를 지표로 전달하는 층으로 나와 있죠. 우리는 이걸 다 멘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라고 보여야 되겠죠. 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어디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1번에 자, 봅시다. 자, 그림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A부터 E 중에서 생물의 유해가 퇴적되어 화성연료가 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나와 있는데 생물권이 직권으로 가는 형량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D에 해당된다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직권이고 이 생물의 유해가 되게 생물권이잖아. 그지? 생물권이 직권으로 가게 되는 거 D가 맞죠. 그 다음에 A 중에 생물이 호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물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E에 해당되겠습니다. 2.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 중에 강물의 침식으로 자, 지형이 변하는 것은 그러면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럼 수권과 직권이 여기 C 나와 있네요. C다라고 나와 있죠. 자, 화산 활동이 대기 조성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이 기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4번을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15번에 A 중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그 기권이 수권에 해당되는 거겠죠? 기권과 수권 상호작용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멘틀은 유동성 고체, 그죠? 멘틀 유동성 고체 상태,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이다가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그래서 외핵이 액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는요, 우리 지진파 중에 피파 있죠? 피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거 보고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대류권, 중간권이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대류권 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물론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이제 대류권과 그리고 중간권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대류권 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겠습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에서 깊이에 따라 수온이 낮은 층은 수온약층, 혼합층과 심해층에 대한 수온 변화는 거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구 내부 에너지 한대가 아니라 지구 내부가 아니라 어디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9번은 X입니다. 자, 다음은 20번인데요. 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대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져 고緯도 지역이라고 얘기해주면 극지방 얘기해주는 거겠죠. 극지방 지역의 에너지가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緯도라고 말해주면 우리가 이제 적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대에 따라 에너지 불균형 상태에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여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육지, 바다, 대기 등 각 권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은 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균형을 이루겠다, 평형을 이루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물의 순환에 의해 기상현상, 지형변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4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4번인데요. A의 값을 물어보겠네요. 선생님이 얘기해줬지만 공급량과 소모량은 서로 똑같다고 얘기해줬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A와 강수 98이 됐는데 증발이 15와 109가 되겠죠. 자, 그래서 98 더하기 A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98 더하기 A, 98 더하기 A는 15 더하기 109죠. 15 더하기 109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5 더하기 109는 124가 되겠죠. 124. 124를 98로 넘겨볼게요. 그럼 이거 A는 26이 되겠네요. 26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B는 11이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자, 해양 입장에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색깔을 좀 바꿔볼까? B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공급량이 누구냐면은 강수와 B예요. 그죠? 98 더하기 B예요. 98 더하기 B는, 오케이? 109. 109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B가 뭐가 돼야 돼요? 109가 되려면은 11이 돼야 되겠네요. 11. 그죠? B는 11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25번에는 동그라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6번에 볼게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각 권 중에서 기권이 탄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대부분 이산탄소와 메테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권의 탄산염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직권의 탄산염. 그렇기 때문에 26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가볼게요. 화성 연료가 연소되는 것과 화산이 분출되는 것은 모두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8번 가보겠습니다. 자, 28번에 자, 해적에서 퇴된 탄소 지구 내부로 이동하는 것은 탄소 속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직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그죠? 수권이 아니라 직권에서.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화산대에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죠? 화산대에 지진대 대체로 일치한다는 거죠. 주로 대륙의 주변부가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 혹은 화산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9번은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30번에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반드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요. 지진이 발생한 곳에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X입니다. 자, 31번에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나눠 있는데 우리 이거를 간단하네요. 판구조론이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라고 한다. 자, 이 32번에 판이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은 각자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을 가볼게요. 자, 땡땡땡은 지각과 상부 멘트를 일부러 포함하는 두께 약 100km 단단한 부분을 포함하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암석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34번에 지각 변동 일으키는 원동력이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자, 화산 활동을 분출해서 화산재가 지표에 쌓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비옥해진다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얘기해 줬었어요. 자, 35번 동그라미고 그 다음 자, 36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산 분출 시 대기 중으로 올라간 다량의 화산재는 지표로 들어온 햇빛의 양을 늘려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다고 하는 게 하강시킨다고 해줘야 되겠죠. X.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30번 가볼게요. 자, 땡땡땡 인접한 두 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판의 경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보존형 경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8번 가보겠습니다. 38번은 땡땡땡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다시 자, 사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판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우리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발산형이라 그러죠? 발산형. 그죠? 자, 39번에 모모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은 해구, 호상, 열도가 나오는데 이거 수렴형이죠. 39번에. 그죠? 이거는 딱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개념은 외우고 가줘야 된다. 근데 암기하는 것도 선생님이 좀 공부하는 팁을 좀 가르쳐 드리자면은 애써서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려가지 말고요. 풀면서 찾아보고 찾고 풀고 이러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뭐 들어가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권장하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9번까지 했었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40번 한번 가볼게요. 자, 땡땡땡에서 발달한 지형은 스코 산맥이다. 대표적인 예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산맥이 형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충돌형 수렴형 경계라고 보면 되겠죠? 수렴형 경계. 그렇죠? 네, 수렴형. 자, 그 다음에 A는 해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A는 해구다라고 나와 있는데, 40번에 우리는 이거를 해구라고 하지 않고, 이거 A를 해령이라고 그러죠? 해령.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X다. 41번은 이거는 X다. 그 다음 C가 해구죠. 해구. 그 다음 B는 보존형 경계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진짜 B에는 천발진이 일어난다 했는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천발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B에서 발달하는 판의 경계는 보존형 경계라니까요. 그죠?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C에서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는데, 해구 쪽에서는 판이 이렇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소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OX 퀴즈는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생명 시스템 단계입니다. 생명 시스템 쪽에서도 선생님이랑 내용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OX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